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제가 제목에 급등주 풍년이라고 적어놨죠. 오늘은 사실 이렇게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재료가 넘치는 것도 좋진 않은데요. 상승장에서는 재료가 넘쳐도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 이틀 동안 상승했었던 것들은 기술적 반등에 가깝거든요. 제가 코스피, 코스닥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일선을 지지하고 나서 지금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이지, 이게 추세적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재료들이 많을 때는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재료로서 뭐 장초만 살짝 급등을 했다가 바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급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만큼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 투자가 가장 큰 어제 이슈였고, 그것도 하필 한 3시 정도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장에 사실 다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외 거래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오늘 장초에는 최소한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또 이게 변수가 생겼죠. 민주당에서 새벽에 급속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들이 사실 오늘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 걸로 날아갈 거였었는데, 또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홍준표 관련주가 지금 현재 대선주 중에서 가장 강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해드리고, 언택투주도 어저께 날아갔는데 그 이유와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오전 6시 18분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2시간 후에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내용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하여튼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종목에서도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들은 물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방송을 꼼꼼하게 들었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종목에서 항상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하고 그냥 뭐 종목 제목만 또 스킵해가지고 종목만 보고 투자를 했다간 뭐 본인 잘못으로 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종목이지만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하락하니까 들어가지 않았다던가, 제가 주의사항들도 다 말씀드렸었거든요, 방송 내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잘못 들어가서 물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즐겁게 방송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90% 이상 다 상승을 했고,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을 유튜브 쇼츠에도 계속 남기고 있잖아요, 기록으로서. 그러니까 부디 이제 좀 부탁드리는데,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급등주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는 이왕이면은 실적주 중에서도 조금 끼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물려도 그래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거든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대선주, 급등주 이런 완전 테마성 주식들은 물리면은 5년 뒤에 탈출할 수도 있어요. 5년 뒤 대선 때.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 보니까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렇게 좀 주의사항을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방송 말미에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좀 몰아서 설명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 방송 중간중간에 한 종목씩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방송 전체를 다 봐야지만 종목 전체를 알 수 있게끔 픽 종목들을 다 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주지표 해석에서도 한 몇 종목 들어가 있고요. 뭐 뉴스 리포트에서도 한 몇 종목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증시 분석 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종목을 뭐 찍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뭐 일시적으로 운 좋아서 한두 번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흐름을 못 읽어서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뭐 20% 30%씩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뭐 예스24 이런데 30%씩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주식을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픽 종목들 모두 5종목 다 5%에서 19%까지 상승을 했는데, 경남스틸 같은 경우도 장중에 18%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 복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시가 넘어서 지금 어저께 차트는 없어졌는데, SMCNC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고,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죠. 좋은 흐름을 시작을 해서 0%에서 시작을 해서 쭉 상승을 했죠. 쭉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장중한 때는 20%까지도 상승을 했었고, 막판에는 한 18%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경남스틸도 제가 홍준표주 설명드리면서 가장 이렇게 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저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초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고, CGV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CGV도 좋은 패턴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한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일요일에는 제가 대형주, 중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실적 좋은 곳들 중심으로.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장초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결국은 한 8%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식들이 정말 좋은 주식들이잖아요. 일봉으로만 봐도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언제 들어갔어도 사실은 다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이번 올해 아무 때나 들어갔어도 이런 주식들이 좋은 주식들이지, 급등하는 주식, 그러면서도 또 어저께는 막 이렇게 큰 상승했잖아요. 7%씩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무중 그때가 이때쯤에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도 사실 걱정이 없죠. 저는 전혀 찾지 않았거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러다 이제 사실 어제는 매도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어제는 오히려 신용융자로 돌려서 다시 재투자를 했습니다. 뭐 기관 수급도 좋고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너무 현재 좋은 상태죠. 아비코 전자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죠. 아비코 전자는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현재는 조금 DDR5 주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그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밝힘에 따라서 다시 반도체 전반에 그래도 수급이 최소한 오늘 내일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월요일에 픽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한 종목만 못 올라갔었는데 HLB 제약 제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저께 5% 이렇게 5.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천천히 올라가서 사실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죠. 예. 그 내용도 제가 방송에서 이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에 오히려 좀 눌러줬는데, 오히려 이런 패턴들이 좀 최근에 좀 보이고 있어서, 이 패턴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양음양 그 패턴. HLB 제약인가요? 거기가 좀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갔는데 픽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못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이런 흐름으로서 한번 하루 오히려 눌려줬기 때문에, HLB 제약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좋았죠. 상승세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5%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제가 좀 쌓였었어요. 쌓여서 저도 사실 이게 재미로 하는 일이고 보람으로 하는 일인데, 약간 일처럼 되는 경향이 있고 좀 스트레스도 좀 받고 있어서, 어쨌든 뭐 급등주, 소형주, 소액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다음에 실적주, 중대형주는 고액이라고 써놨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실적 주면서 중대형주, 그런 곳에는 사실 맘 놓고 고액을 넣을 수가 있죠.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제가 정배열 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말한 후에 3%가 올랐고, 어제도 한 0.6% 정도 올랐죠. 그리고 이제 추세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급등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 투자하면 뭐 한순간에 뭐 잠깐 내가 깜빡하는 사이에 10%씩 빠지기도 하고, 거의 뭐 상한가를 치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무너지면서 한 15% 빠지기도 하고, 어제도 두 곳이나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급등주도 정말 빨리 들어가서 빨리 빼서 한 1, 2% 수익 내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5%, 10%, 어떤 사람들은 11% 됐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심부리다 보면은 결국엔 크게 물려서 이제까지 내가 수익 냈던 것들을 다 한순간에 이렇게 날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부터 사실 급등주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대부분 다 급등주도 90% 이상 상승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린 분들이 좀씩 생기다 보니까 사실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종목의 문제는 아니었고, 어쨌든 매수 매도를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부담으로 좀씩 다가오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하던 스타일인 그냥 중대형 주면서도 장기 보유, 중장기 보유하면서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어쨌든 방송을 하고, 급등주는 뭐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방송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주주표 해석하고 이제 강세 섹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가 1,509명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일요일, 월요일 확진자 수는 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이럴 때가 정말 중요한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000명 코로나 라이브로 2,000명이 또 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전국 1차 접종자 수가 지금 51%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컨택트주가 또 날아갔는데, 어쨌든 51% 근데 70% 지금 얘기하고 있죠. 70% 정도 되면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영국 같은 데는 현재 뭐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뭐 그 유나이티드 경기나 뭐 이런 것들 프리미엄 리그 같은 경우들 다 그냥 마스크 안 하고 그냥 하죠. 그러다가 막 2,000명씩 나오고 하는데도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하다. 그냥 위드 코로나 우리가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고 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 그대로 중증까지만 안 가면 된다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소비주, 레저주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9%, 뭐 CGV도 7%, CGV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호텔신라 4%, 신세계 5% 이렇게 컨택트주 중심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연속성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은 최근에 이거래 그 2주 동안 그 삼성전자 빠지고 그때부터 좀 급락한 경향이 좀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안에는 많이 그런 주식들이 껴 있어서 과대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인 주식들은 사실 계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또 빠지거나 아니 보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몇 종목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상승한 이유는 가장 큰 건 이거죠. 바로 이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첫 FDA 승인.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미군과 같은 경우는 강제 접종이 시작이 됐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아직은 논의를 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충분히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화이자가 제 FDA 승인을 세계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충분히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온다면 강제 접종까지도 논의가 되겠죠. 현재도 뭐 거부하는 사람들은 못 맞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화이자가 처음으로 받았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을 맞아야 될 때라고 강조를 해서 말을 했고, 군인은 이제 백신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고요. 아직은 이제 모더나라 양생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일부 기업 같은 데서는 백신을 안 맞으면 해고를 하겠다라는 이런 뭐 자극적인 기사들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신이 기존보다도 지금 현재도 뭐 부스터샷을 맞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더 이제 급속도로 더 증가를 하게 시키겠다는 거죠. 현재 지금 뭐 1차 접종자 수는 거의 한 80% 이상 되지만 어쨌든 2차, 3차까지도 어쨌든 더 장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위드 코리아라든지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이런 백신 집단 면역 관련 그런 백신 여권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콘택트주 전반에 상승세를 가져오는 큰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이 2,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제와 또 다른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콘택트주가 만약에 지금 그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더 강력하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도 상승을 하겠죠. 일정 부분 상승을 하겠고, 근데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2,000명이 나오면서 사실은 어제에 비해서 또 확진자 수 확 늘은 거잖아요. 근데 시장 반응은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2,000명이 넘었을 때는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죠. 뭐 이런 CGV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대한항공이랑 또 이렇게 뭐 연기가 결국에는 백신 여권이나 이런 거 다 연기되는 거 아니냐, 우리 언제나 여행 가겠냐, 이렇게 불판들을 하면서 연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통 이렇게 2,000명씩 나와도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 충격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일주일씩 갔었다면, 그리고 막 백신주도 다 날아갔었다면,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2,000명 나와도 진단키트주도 거의 움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백신 관련된 주라던가 이런 것은 모를까 이제 어쨌든 그만큼 점점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종목 선정을 해야 되고, 이제는 저도 사실 제가 방송에서 뭐 콘택트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조금 늦춰서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델타 변종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빠지니까 지금 내가 기껏 사놨는데 고점에 또 산 게 되니까 그래서 사는 거를 조금 주저해 왔는데 이제는 좀 사야 될 때가 왔다. 이제 머지 않았다. 왜냐면 지금 벌써 백신 1차 접종률이 50%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추석 좀 지나면은 70%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앞으로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그런 콘택트들 중심으로 상승을 할 테니까, 지금 정도면은 좀 빠질 것을 예상을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현 시간 0.25% 상승,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죠. 그래서 역시나 기술주가 가치주보다 강하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좀 전에 제가 6시 30분에 체크를 해봤는데 다우존스가 사실 더 빠졌어요. 다우존스가 급락을 했거든요, 막판에. 그러면서 어쨌든 나스닥은 0.56% 정도를 유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도 성장주에다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 조선, 뭐 업황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뭐 스몰 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현재는 쏙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 같은 돈을 투자할 거라면은, 물론 물타기는 좀 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어쨌든 강한 뭐 배터리, 또는 배터리도 뭐 어저께 하루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또는 이런 뭐 반도체처럼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최소한 엔터주라도, 엔터주는 성장 가치주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포스코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소라든지 이런 성장주의 성격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업종이 완전히 뭐 이런 수소라든지 이런 거에 연결되지 않은 가치주의 성격을 너무 강하게 띈 곳들은 예전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4월달, 5월달에 막 이렇게 그런 주식들 가치주 날라갈 때 그런 것들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한 1%대 상승을 했는데, 홍콩 증시는 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물론 미국 증시를 추종을 하고 있고 또 아시아 증시의 영향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상승률이.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이틀 전에 비해서 어제가 좀 더 줄었고, 그러다 보면은 오늘도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에는 거의 뭐 10종목 중에 9종목이 상승을 했잖아요. 물론 시장 지수보다 더 상승을 했냐 덜 상승했냐의 문제지, 대부분의 종목들, 내가 가진 종목들이 대부분이 빨간색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렇게 수급이 뭐 반도체 쪽으로 몰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럼 다른 종목들 당연히 못 가게 되죠. 뭐 삼성전자는 어저께 3% 올랐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대형주 중심으로도 좀 많은 편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0.2%, 어제는 좀 좋았는데 또 상황이 별로 좋진 않죠,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파가 진행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투자 증설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막판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도 흐름은 좋았거든요. 1%대 상승세였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5%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 이제 어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0.5% 정도 이렇게 빠진 엔비디아는 빠졌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0.49%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파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승하기에는 좀 재료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재 상황은 하락장이라고까지는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합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아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되려면 최소한 21선 위에는 지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21선이 멀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빨간선 맨 밑에 있는 빨간선 진한 선이 20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200일선이 사실은 추세가 무너지면은 정말 그거는 완연한 하락장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00일선을 터치하고서 지금 올라온 상태죠. 이틀 전에, 이 거래일 전에 터치를 해서, 그래서 이틀 연속 올라왔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5일선 위에는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밀리느냐의 문제는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21선은 21선까지 만약에 나중에 넘는다면, 다음 주에든 다다음 주에든 넘는다면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우상향하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천선은 회복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죠, 패턴이. 200일선에서 터치를 한 후에 이제 5일선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일단은 그래도 코스닥이 2%대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보다 강한 이유는 뭐 당연하죠. 테마주가 많기 때문에. 테마주가 많고 소형주가 많은데,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당연히 소형주가 갈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장 내지는 어쨌든 뭐 조정장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강할 수밖에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이렇게 또 하락을 해서 일단은 빅스지수는 크게 지금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빅스지수가 높으면은 제가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하락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고, 국채금리도 2.95% 상승한 거는 어쨌든 성장주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괜찮다. 뭐 1.3에서 1.5 정도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시장에는 좋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소폭 하락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두나무 관련된 주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는 두나무 관련주에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투자증권 우 같은 경우는 어제도 7% 정도 상승을 했고 이틀 전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는 좀 재료가 좀 소멸되고 있다. 왜냐면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점점 재료는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뉴스와 리포트를 보면서 급등할 주식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 접종 1차가 70% 접종 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 감소, 어쨌든 감소세 전환 기점으로 보고서 그렇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주, 레저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어쨌든 볼만한 주식들을 보면은 일단 그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일단은 시총 1조 4,900억대죠. 그러니까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급등주들 보면은 일단 소형주들이 많아요. 1조 미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9.8%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럴 때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가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좋죠. 왜냐하면 다음 분기 뭐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을 한다면 그거마저도 뭐 또 좋은 재료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는 거니까, 뭐 부채 비율 높고 이제 유보율 낮긴 한데 어쨌든 뭐 대한항공과의 합병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괜찮아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단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가격대의 그 뒷부분에는 또 상승력 한 26,000원대부터는 또 매물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괜찮다. 일단 그래서 뭐 한 30%까지 상승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이 지금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양매수로 들어왔던 부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매, 이 3박자가 가장 요새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었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하는 곳이 이제 장중에 급등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뭐 HTS, MTS로는 사실은 실시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HTS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장중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원랜드도 저는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사행성이기 때문에 사행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회복보다도 사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4단계만 좀 풀리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은 좀 급진적으로 좀 올라가겠다.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시총이 좀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무거운 종목이긴 해서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연도에 지금 흑자 전환이 된 부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됐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현재 조금 수익을 못 내고는 있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은 사실 그 전내 매출을 보면은 1조가 넘죠. 굉장히 큰 매출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는 이제 매물대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재료가 위드 코로나 제조가 지속적으로 뭐 논의가 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이고, 일단 1차 저항이 조금 있죠, 매물대가. 근데 그런 것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윗공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현재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매 말씀드린 대로 이 3박자가 다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또는 뭐 어쨌든 최근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고요.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매수한 종목이고 가지고는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일단 시총 1조대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매출액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는데 그래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행과 달리, 여행이나 카지노와 달리 그래도 가장 내수가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엔터주와도 이제 좀 맞물려서 같이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서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빠른 속도로 전년 동비해서 288%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무래도 좀 더 급등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대낙폭에 따른 일단 21선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과대낙폭에 따른 일단 기술적 반등적으로 보고 있고, 이 이상을 넘어간다면 뭐 상승 추세로도 볼 수가 있겠죠. 21선을 넘어가면 현재는 아직 21선을 터치만 하고서 뚫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길 수 있냐 없냐가 이번 주의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은 다시 어제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 이게 3박자가 다 맞죠.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얘기는 사실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제가 비중이 사실 삼성전자가 10% 정도 있었는데 83,000원대 한 70% 정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한 78,000원대 그때도 한번 정리를 해서 현재는 많이 들고 있지는 않고요. 한 1,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투자를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제 셋이 다 돼가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급등한 것에 대한 아직 상승분이 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사실 오후까지 갈지는 수급이 사실은 그만큼 어제나 그러니까 월, 화요일 장처럼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급등해서 다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재료 소멸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부분 다 실적주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조정을 받더라도 바로 급락을 하더라도 뭐 계속 가져가도 되는 주식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실적주고 우량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테마주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대선주라든지 이렇게 정말 뭐 실적도 하나도 없이 매번 적자나는 기업인데 그런 것들이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기업들하고 이렇게 실적도 있으면서 끼가 붙은 테마가 붙은 종목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할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은 뭐 물리더라도 좀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그래서 뭐 핵심만 보면은 3년간 240조 신규 투자한다는 내용. 그래서 기존의 발표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강력한 거고, 내용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새로운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전반에 수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 왜냐면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주식들만 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도 나왔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뭐 인수합병에 대한 발표들을 할 때마다 주가 상승이 하겠죠. 또 바이오 사업에도 좀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뭐 이런 거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증권사 리포트는 제가 참고한 거는 김경민 애널에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뭐 가장 시총 큰 원익 IPS, 그 다음에 PSK, 유니셈이 있고요. 공정 소재에서는 한솔케미컬과 이제 원익 머트리얼스가 있고, 후공정에서는 네페스, 테스나가 있고, 소재 부품에서는 하나 머트리얼즈, 이제 월덱스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더 많은데도 이제 이 중에서 추린 거죠. 좀 상위 종목들, 우량주들만 좀 추린 건데, 코미코까지 부품 세정에 이제 코팅 코미코가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도 또 어떤 게 괜찮나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 종목 정도만 제가 뽑아볼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좋은 점은 인지도가 사실 가장 높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계속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강했었던 종목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요소도 좀 있고 고점까지도 상당히 남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매물대도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총이 2조가 넘는다는 조금, 어쨌든 지금처럼 소형주 1조 미만의 소형주가 잘 가는 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반대로 아쉬울 수가 있고, 하지만 매출액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가장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장점이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어쨌든 그렇게 삼성전자 꺾일 때 같이 꺾인 거죠. 사실 그것만 아니었으면 횡보하다가 튈 수 있는 그 기술적 차트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매물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다는 부분이 아쉽고, 한 49,000원대가 이제 매물대가 좀 크죠. 그 부분을 뚫을 수 있는지가 이제 그쯤 가면은 거기에서 좀 저항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신규 수급이 오늘부터 이제 이런 발표 증설 계획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신규 수급이 좀 들어오겠죠. 거기다 또 지금 시총 3조라는 좀 무거운 주식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주식은 이제 유니셈인데요.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과대납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도 적고 이렇게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또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였었어요. 그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차트였는데 이번에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회복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21선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어서 원래 차트대로란 매수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그런 걸 뚫을 수 있는 게 강력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추세를 좀 봐서 만약에 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은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우상향 추세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린 상승 오늘 했다는 부분, 그리고 21선에 현재 근접한 상태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또 하나머트리얼즈인데, 하나머트리얼즈도 상당히 강한 종목이죠. 시총은 한 9,273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장점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30% 가까이 되죠. ROE도 한 28% 되고, 부채율도 낮고요. 유보율도 높고, 주당 배당금도 나오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차트가 상당히 강력하죠. 최근에 물론 이번에 과대납폭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는 강한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수급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매물대가 아무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고 윗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렇게 크진 않죠. 한 17%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 어제 제가 이제 했었던 종목들 다 정리해 봤는데, 뭐 장비, 소재, 후공정, 소재 부품 어떤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좀 두껍게 상승을 한 이런 강력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것들이 좀 중요하고, 거래량도 사실 중요하죠. 거래량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것처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번 추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대장주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원익 IPS라든지 뭐 유니셈, 하나머트리얼즈 말고도 당연히 뭐 PSK도 사실 제가 올해 한 2월달 정도에 소개했던 종목이고, 다 괜찮고 다 상승을 할 거지만 이 안에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상승할지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차트, 이런 수급 같은 게 중요하니까 뭐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게 참 어제 이제 미디어주들이 날아간 이유가 언론중재법 때문인데, 소형 미디어주들이 날아갔었죠. 근데 오늘 이게 갑자기 통과가 됐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 기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지 저도 지금 예측을 좀 못하겠네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주, 어제 상승 급등한 미디어주한테는 악재거든요. 왜냐면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오늘까지 급등할 만한 자리였는데 이게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징벌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방송국에는 사실 좋지는 않은 거죠. 언론사나 방송국에는. 그래서 이제 뭐 연일 이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조금 불투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TBC가 상한가를 갖고, TNN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현재 여기에서 TBC 같은 경우는 대구인데 홍준표 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대선 테마주랑도 붙었거든요. 여기 테마가 당연히 많이 붙을수록 좋은 주식이죠. 강한 주식이고 급등주 중에서는. 그래서 TBC 같은 경우는 홍준표 주로 좀 분류가 돼 있고, KNN 같은 경우는 지금 홍정욱 씨, 정치인 홍정욱 씨라고 있죠. 그분 뭐 대선주라고도 이제 분류가 돼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홍씨로 같은 뭐 사장이 홍씨기 때문에 또 뭐 홍준표 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TBC, KNN, CCS, 웨이스토리 이렇게 IMBC까지 다들 어저께 급등한 주식들인데, 오늘 이렇게 재료가 소멸되면서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아침에 상황을 보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외가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서.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TBC나 KNN까지는 좀 급등할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 일단 아침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증시 분석하면서 한번 급등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정부 발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제가 종목 정리해드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행주, 항공, 저가 여행사, 주류업, 면세점
이 얘기는 결국엔 콘택트주잖아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었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콘택트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업종 섹터 그룹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과대낙폭주의 기술적 반등은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강세 섹터이냐에 따라서, 강세 섹터인데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은 사실 계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21선도 넘어가고 우상향 추세로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말 그대로 해운이나 지금 해운, 그다음에 또 그 조선 이런 가치주 같은 거, 철강 같은 것들이 연속성이 만약에 이번 주에 내내 상승을 한다면은, 그러면 뭐 21선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좀 빠지거나 이번 주에 다시 빠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럼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현재 3, 40% 정도 빠진 상태인데, 사실은 또 이렇게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간 조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강세 섹터에 정배열이면서 21선 위에 강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취업 관련된 곳들에 보면은 신규 상장주죠. 이제 원티드랩 최근에 한번 상한가 갔다가 조정을 겪고 오늘 어제 다시 이제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 메가임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메가임디나 아이비 기명, 사람인 HAR, 여기가 이제 취업 관련된 주기 때문에 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서 뭐 이렇게 좀 빠질 때마다, 제가 대성경업주 이렇게 빠질 때마다 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상승을 했죠. 오히려 대한항공은 별로 못 움직이고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TA항공, 진에어, TA홀딩스 뭐 이런 데가 많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그거죠. 1조 미만의 저가 항공사들 또는 1조 미만의 뭐 이런 뭐 소형주들이 테마성이 붙으니까 급등을 했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뭐 우량하면서도 1조 미만인 곳들을 투자하면은 최고겠죠. 정기장 순위를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주요 강세 섹터인 것들은 제가 매번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개별제로인 것들은 이렇게 뭐 오렌지색으로 체크하고, 백신 관련된 거나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1위, 2위가 다 홍준표 관련된 주죠. 대선 주인 홍준표 관련된 주고, TBC는 미디어 관련 주로도 엮였고요. 그다음에 원티드랩 신규 상장 주면서 일자리 취업 관련주, KNN도 미디어, 그리고 CCS도 미디어. 그러니까 어제는 미디어가 진짜 다 정복을 했어요. 1위부터 5위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 언론중재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참 예측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뭐 랩지노미스라든지 아지텍 WB. 아지텍 WB는 제가 예전에도 추천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도 한번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상한가를 하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도 이제 거래량이 터져졌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드, 뭐 푸드웰, 국정약품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주고, HLB, 그리고 뭐 큐라시스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바이오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개인 개별 종목인데, 알미늄 관련된 주들도 최근에 알루미늄 값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졌고, 그다음에 AD 칩스, 그다음에 AD 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이번에 투자 관련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뒷부분에서도 보면은 홍준표주가 많죠. 홈센터 홀딩스, K탐 리츠 이런 것들도 홍준표 주로 상승을 했고, 제주 반도체도 이제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반도체 주로 상승을 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 분석을 해보면 상승 종목들의 공통점이 일단은 미디어주가 상당히 강했고, 대선주 중에서는 홍준표 관련된 주가 강했고, 신규 상장주도 여전히 한 두세 개 정도는 상위 30위 안에 들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주들도 한 4개 정도 30위권 안에 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 상위에 보면은 KNN, 그래서 미디어 관련된 주인데, 그래서 사실 KN도 제가 어저께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해서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참 언론중재법이 이게 어떻게 여파를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남스틸 말씀드렸던 대로 어저께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했고요. 홍준표주가 뭐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지지율도 괜찮고, 어쨌든 뭐 대선주자들,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지금 윤석열 씨나 뭐 최재형 씨가 지지율이 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반대급부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지텍 WB가 거래량이 상당히 나오면서 이제 상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직 신고가 직전인데, 신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매물대만 좀 뚫어주면은
뭐 급등할 가능성 있죠. 급등한 후에 하락할 가능성 있죠. 시총도 한 1,000억대이기 때문에 뭐 괜찮고, 재료 자체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재료잖아요. 그 큐라티스죠. 큐라티스 지분 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상승한 거라서, 원래는 이제 의류주입니다. 의류주. 그래서 보시면 뭐 매출 뭐 이런 건 사실은 뭐 볼 건 없죠. 뭐 테마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간 순매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어제는 조정을 겪었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도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셀트리온이나 제가 카카오는 제가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카오는 제가 이틀 전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관련된 주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미디어 관련된 주들부터 시작해서 뭐 3일, 경남스틸 이렇게 전통적인 홍준표 관련된 주 플러스 해서 어제 새로 들어온 종목들이 홈센터 홀딩스, K탑 리츠까지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승세가 지금 현재 20%, 당내에서는 20%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 소형주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양음양 패턴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HLB 제약도 보여드렸었고, 어제도 이제 영화테크 그 보여드리면서 이제 3일 같은 경우가 현재 물론 뭐 재무제표는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재무제표는 볼품이 없고, 현재 어저께 좀 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갔고, 어제 이제 눌려줬기 때문에 오늘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보이는 이런 상승 종목 패턴이어서 오늘도 3일을 좀 장초부터 보시면은 좀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 매매, 기간 매매, 외국인 매매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근데 사실 이것도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뭐 끝물이라서 오늘 뭐 수익 실현 일부 하고, 만약이라도 오늘 물리게 되면 그러면은 탈출하기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뭐 청약 지금 증거금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청약 경쟁률도 61대 1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진 홀딩스가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진 홀딩스와 이제 일진 홀딩스의 이제 그룹주들 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유럽,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틀 동안 상승을 했다고 해서 절대 이게 상승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 게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말 그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간 것처럼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취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저점 매수해서 하루 이틀 좀 돈 좀 번 거 가지고 이거 뭐 나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시 조정장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합장으로 지루하게 좀 갈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일단 삼성전자 투자로 일단 수급이, 일단은 뭐 시총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형주 강세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엔터주, 대선, 뭐 게임주 다 소형주들이죠. 1조 미만의 그런 곳들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윙을 하시려면은, 스윙이라는 거는 뭐 보통 한 일주일 투자, 뭐 한 달 투자 이런 식으로 중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짧은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내가 올라갔던 주식들이 어제 이틀 동안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 10% 올라갔잖아요. 이게 사실은 목금에 다시 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손절인 분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익절인 분들은 사실은 뭐 수익 실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한번 수익 실현하고 상황을 좀 보고서 다시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언제 또 빠질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계속 강했잖아요. 최근에도 강했는데 어제 갑자기 한 4% 급락을 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충분히 외국인이나 이런 것들도 실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배열 21선 이평선 위에 매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그 네이버에서 치시면은 지금 9월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직접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16기 이쪽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서 그냥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고요. 뭐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뭐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요. 주식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는 재테크, 젊은 사람들의 재테크 모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방송 오래 했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